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현대건설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손실났다는데 여기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자, 현대건설이 23년 만에 적자 전환을 했고 이게 1.2조의 영업손실이 났다. 현대건설이 건설사 중에서 짱이죠? 압구정 현대도 이름 안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현대 써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압구정 힐스테이트 이런 거 안 바라잖아요. 압구정 현대 요게 짱이지. 뭔가 압구정 힐스테이트 하면 압구정 현대보다 좀 짜쳐 보이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 상황인데 원가 비용으로 늘고 분양시장이 침체인데다가 해외 사업장 수익도 악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부진이 우려가 커지고 있고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적자 건설업체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데 현대건설 저 실적은요, 사실 약간의 제가 편들어 주려는 건 아니고 약간의 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현대건설을 부른 빅베스 악몽. 그래서 손실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수장을 교체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수장이 B에서 A로 바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적자폭을 잔뜩 늘려놓으면 여기 들어왔을 때 적자가 나더라도 여기서 이미 적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폭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실해졌다 라기보다 지표를 더 좋게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진을 교체를 했어요. 근데 경영진을 교체했는데 더 안 나와. 개판이야. 그러면 다 떨어지죠.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 있던 경영진이 그 책임을 다 끌어안고 간 다음에 새로운 경영진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도 늘어나고, 그냥 안 받는 사람들도 현대건설이 이렇게 실적 잘 내고 있고 브랜드가 좋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먼저 끌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런 식으로 빅베스 형식으로 진행된 그런 것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와 실제 수치가 1조 원 넘게 괴리가 나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가장 낮은 영업이익 예상치를 제시한 곳이 미래에셋 증권이 91억 이득을 이야기를 했고, 손실 반영 규모, 미리 선손실로 반영한 규모가 최대 1조 원이었는데 그보다 더 털어낸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당연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다음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건설이 망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현대건설이 무너진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만큼 나온다는 아니죠. 사실 예전보다 전망은 좋지 않지만 당연히 실적은 올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식도 왜 올라가겠어요? 아이파크는 HGC, 현대산업개발이랑 현대건설은 다릅니다. 예전에 광주 아파트 붕괴 만든 거는 만든 데가 현대 산업개발. 그러니까 역대급 쇼크가 났어도 아는 사람들은 미리 사재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 쭉쭉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진 거 손실 금방 메꿨어. 한 4개월치는 메꾼 거 같죠? 그런 거다. 근데 문제는 현대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저것도 지금 건설사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불황에 수익성 악화되고 있고, 폐업 부도 건설사 많이 늘어났죠? 한계 업체들 많이 나올 거고, 요 상황에서 필프 사업장 매각 압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매각을 금융당국에서 압박을 엄청나게 할까요? 자,
은행권에서 부실채권 왜 팔아요? 부실채권을 상매각하잖아요. 상매각하면 손실 나는데 부실채권을 왜 상매각할까요? 냅두면 연체율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은행권 연체율 그래프를 보면은 1년에 4번 꺾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 3월, 6월, 9월, 12월에. 왜? 부실채권 상매각하니까. 그렇게 연체율을 줄이고 지금 그 연체율 줄어드는 폭이 큰 걸 보면 상매각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계속 장기적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럼 PF 사업장은 왜 저렇게 빨리 팔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PF 부실 규모가 5에서 10%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10.9%로 돌파했다고 그랬죠. 근데 저게 사업장이 매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부실 사업장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실 사업장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수요가 없으니까.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46%가 청약 미달이라고 하죠. 청약 미달이라는 것은 완판이 안 된 게 아니라 청약 경쟁률이 1대1도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 완판되지 않고 미분양이 남았다든가 미계약이 남았다라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사업장에서 대부분 손실이 난다는 거죠. 특히 건설사에서 이야기하는 건설사 이야기대로 해줍시다. 건설사가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규모가 분양률이 몇 %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 70%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분양이 그만큼도 안 나온다는 것은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손실들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영이 될 것이고, 문제는 그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리고 있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제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평당 매매가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분양이 더 되겠어요? 지금 얘도 지금 비싸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데 얘가 거래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 그래프 자체도 이상한 게 뭐냐면은 23년에 집값 올랐다면서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실질적으로 떨어졌는데 올라간 것처럼 지표를 냈다든가, 아니면은 올라가는 지표를 최대한 안 내려고 지표를 저런 식으로 또 바꿔서 한다든가. 그래서 하는 것인데, 분양가가 워낙 비싸요? 근데 왜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싸요? 신축이라고?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의 유일한 장점이 뭐였어요? 선분양보다 후분양이 좋은 점. 분양권 투기 없어지죠. 그 다음에 개판으로 짓는지 안 짓는지 보고 들어갈 수 있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데서 또 주거지를 구할 필요가 없죠. 바로 입주하면 되니까. 근데 선분양이 유일한 장점이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후분양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미리 돈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그 돈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근데 선분양의 장점이, 유일한 장점이 사라진 거예요. 수요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유일한 장점은 사라졌는데 후분양 해야 될 만한 그런 장점, 그런 단점들은 계속 나오죠. 예전부터 잘 지어요? 불과 코로나 이전에 짓다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다든지 아파트 외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냐.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마곡 르웨스트 생숙인데 오피스텔로 바꿨던 거, 그거 얼마짜리예요? 근데 가서 보면 개판이죠. 나는 분명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리조트를 분양을 받았어. 막 워터파크도 개설하고 볼링장처럼 공도 굴러가고 보드카페처럼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벽에다가 또 퍼즐 맞추기도 해야 돼. 이웃 친화적이라서요. 막 상대방 창문도 잘 보이고 막 다닥다닥 붙여지고 윗집에서 뭐라 하는지 소음으로 잘 들리고 심지어 벽간 소음으로 옆집에서 뭐라고 떠드는지도 들려. 이런 식으로 짓고 있으니 누가 그거를 자꾸 분양을 받겠냐. 올라간다는 그 심리가 있을 때나 분양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올린다고 막 부추길 때, 그럴 때 오히려 부실공사가 많이 나와요. 왜? 대충 지어도 사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 프로그램 뭐 이런 데 보면요, 뭐 백종원이나 이연복 이런 사람들 아침부터
뭐 해야 될 거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선 좋은 재료 공수하러 가야 되고, 막 그러면서 너 다 알려줘. 이거 다 알려주셔도 돼요? 아무나 따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리를 그 가치에 맞게 파는 건데, 내가 가격만 똑같이 해놓고서 그냥 대충 만들어. 동파육 만든다는데 그냥 수육처럼 삶아가지고 줘. 근데 사람들이 그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럼 내가 그 이연복이 만드는 동파육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기울여서 만들 이유가 있어요? 집값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겨가지고 분양 받으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걸 다 부추긴 거예요. 우리나라 분양 시장이 개판이 되고,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가 개판이 된 이유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양부터 받아라.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얼죽신 막 이딴 이야기 하면서 분양받으면 무조건 돈법니다. 이딴 이야기 한 사람들 때문에 걔네들이 부실공사 짓고 대충 지어가지고 돈 벌어간 거예요. 관련이 없어요? 아마 그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건설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텐데? 하다못해 광고라도 받는 거고, 연결돼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도 받겠지.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높였어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충 수육만 삶아놓고서 이연복의 동파육처럼 돈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옆집에 수육집이 생겼고 막 더 좋은 선택지들 많이 나오고 내 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어. 가격만 올려놔가지고. 그럼 누가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면 돼지고기 썩어간다고, 응? 돼지고기 물가 올랐으니까 가격 비싸게 더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수요가 외면하는 시장인데. 자본주의는 수요 공급의 논리라면서요.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더 이상 받아줄 수요가 깨진 거예요. 가격만 높이면 사람들이 계속 올라갈 거는 심리로 사겠다 라는 그 마인드로 부양책을 썼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는 가격 플러스 여러 개 필요한 거다. 근데 작년이든 뭐 재작년이든 뭐 정책 대출을 살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미 수요가 깨진 시장이었는데 그걸로 살려봤자 얼마나 살리겠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데드캣 바운스인데 이번에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줘서 2년째 가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영업이익 손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베스인 거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현대건설 뿐만이 아니라 비롯한, 최근에 뭐 터졌어요? 신동아건설 터졌죠. 신동아건설 터지고 태용건설도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신동아건설보다 더 위험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다. 그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